원통님은 어떠세요? 명절 돼도 뭐 크게 부담 없어요? 원통님 말이 안 나와요. 부담이라기보다, 거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부담이라기보다 일이 많아요. 지금도 농산물 가서 장봐 갖고 왔어요. 어, 추석 명절 볼 거. 그때 추석 명절 때 뭐 모이는 사람들이 많아요? 모이는 사람은 남동생네가, 그러니까, 남동생네. 아버님의 아들. 그러니까 저, 시동생이 와요. 뭐예요? 시동생? 네. 예, 시동생. 시동생이요. 시동생의 가족들이 시동생님만 와요. 오고, 음, 그리고 신우는 잠깐 들렸다 갈 거고. 음. 그럼, 그리고 어머니가, 그러니까 일가 쪽에서 오셨었는데 어머니가 음, 요양병원에 작년에 가셨거든요. 그래서 예, 이제 안 오실 것 같아요. 음. 설에도 안 오셨거든요. 그래. 그런데 뭘 그렇게 뭐 준비를 많이 하세요? 음식 준비를? 제사도 하니까요. 음, 그리고 사람이 모이면 먹어야 되잖아요. 네. 먹어야 되니까, 제가 음식 솜씨는 없는데 저희 어머니가 음식 솜씨가 워낙 많으셔가지고 음, 항상 음, 잔치집처럼 음. 하셨었어요. 네. 그래서 저도 거기에 조금은 뭐, 그렇게 사셨던 분들이니까 저도 좀 노력은 하지요. 예. 그런데 그렇게 따라하면은 이게 원통님은 아들이 있으세요? 아들 없어요? 딸 그러면은 하나예요. 예. 자, 그러면 다음에 어떡하라고? 그러면 이제 원통님도 그냥 옛날 하던 대로 따라하면은 만약에 그 밑에가 있다고 한다면 또 원통님 따라 또 해야 되겠네? 그래가지고서야 음, 무슨 개선이 있겠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부담을 갖다 줄일 수 있겠어요? 우선 원통님은 전혀 희생정신이 없으시네. 옛날에 그렇게 막 잔치집들을 해서, 뭐, 어머니가 많이 불편하셨을 텐데, 부담스럽고 힘들었을 텐데, 내가 그걸 그대로 유지하면은, 내 다음 사람이 그렇게 되겠지요? 그러니, 우선, 내 다음 사람 보고, 너는 그렇게 살지 말라고 할 게 아니라, 우선 나부터 그렇게 안 살면 되잖아요. 대개 어머니들이 그러죠. 네. 나는 뭐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도 너희는 그렇게 살지 말라고 그래요. 아니 자식들에게 너희는 그렇게 살지 말라고 할 게 아니라 아니 자기 자신부터 그럼 그렇게 사는 것이 힘들고 부담스럽다 생각한다면은 자기부터 그렇게 안 살면 되잖아요. 뭐 원통님 뭐 지금 나이에 뭐 쫓아낼 거요 어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많이 하시는 건 아니에요. 뭐 그렇게 그래요. 많이 하는 건 아닌데, 음. 제사가 있으니까 제사 준비하고, 왜 제사를 꼭 그렇게 음식을 다 차려놔야 돼요? 그래야 제사인가요? 그러면요. 네. 그럼 제사란 음식을 차려놓는 게 제사인가요? 음식이 없으면 제사가 안 돼요? 저는 10대 종손인데, 에, 제가 기재사 다 없앴어요. 기재사 안 지낸다? 네, 없앴어요. 자, 그 다음에 명절만 지내는데, 명절은 뭐 다 같이 가족들 모여서 그냥 식사하는 거니까 명절도 한다라는 거예요. 산소도 우리 할아버지가 명당 차려 산다고 막 전부 다 막 뿔뿔이 흩어놓은 걸 제가 다시 다 통합했어요. 물론, 아버지하고, 큰아버지하고 같이. 그런데 저는 다시 또 통합하려고 그래요. 저한테 10대조, 9대조, 8대조 산소 한 군데 있고, 그 다음에 7대조 이하 한 군데 다 모았어요. 이 두 군데 있는데, 이 10대조까지도 전부 다 한 군데로 모으려고 생각을 해요. 자, 그래가지고, 그냥
산소의 시제, 산소에서 1년에 한 번만 지내요. 한 번만 지내는데, 제가 이제, 종선이가, 이제 어른들이 돌아가시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최고 책임자가 된 거죠. 어쨌든 제가 종회에서 그랬어요. 자, 앞으로 음식 차리지 말자. 음식은 말 그대로 우리가 맨날 이야기하듯이 주가포만 하자. 술하고, 과일하고, 포인데, 포 대신에, 포라는 것은 그 자리에서 먹기 힘드니까, 포 대신에, 술 안주로 해서, 그 자리에서 그냥 다 같이 모여서, 그 자리에서 그냥 나눠 먹을 수 있도록, 술하고, 안주가 되는, 돼지고기, 시골 사람들 돼지고기 좋아하니까 돼지고기 푹 삶고, 과일은 그 자리에서 먹을 수 있으니, 술하고, 과일하고, 돼지고기, 안주거리 하나 푹 삶고 해서, 그거 놓고 제사 지낸다. 자, 그래서 다른 음식 차리지 말자. 그랬어요. 자, 그렇게 통과했는데 우리 어머니가 그러신 거예요. 나 살아생기는 그렇게 못한다. 내가 못 차리면 그래. 엄마 할 수 없지만 그러면 엄마가 차리려면 그렇게 하시라고. 근데 이제 엄마가 이제, 아이고, 이제 90세가 다 돼가니까 이제 나도 못하겠어. 자, 그래서 이제 더구나 코로나도 있고 그래가지고, 제가, 올 때는 제가 하겠다, 그렇게 했는데, 제가 그래서 음식 하나도 안 할 거예요. 술하고, 과일하고, 그 자리에서 나눠 먹을 수 있는, 돼지고기라든가 아니면 돼지고기도 맨날, 그런, 어떻게 보면은, 요렇게 모양 좋은 거 삶아가지고 했는데, 이제 그것도 아니라, 그냥, 요즘 머릿고기, 그거 맛있어요, 머릿고기. 머릿고기 누른 거 있잖아요. 그거 하고 가져가서 그냥, 제가, 모시려고 그래요. 자, 제사도 형식 따질 거 없어요. 사실 철저히 제사를 지냈어요. 자, 제가 제사를 모셨을 때는 1년에 집에서 지내는 제사만 10번을 지냈어요. 10번을. 자, 4대 봉제사라고 그랬는데, 아버지가 계시니까 저한테는 5대 봉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아버지 기준으로 해야 되니까, 아버지가 살아 계시니까. 아버지한테 4대니까 저한테는 5대를 지내요. 집에 기제사를. 그러니까 4대 봉제사. 그런데 실제로는 기제사만 10번이. 그 다음에 명절 있죠? 명절 2번이죠. 10번에 12번이죠. 그 다음에 상서에 가서 시제 모셔야 되죠? 그러면 1년에 보시는 제사만 해도 10대뿐이 돼요. 자, 그걸 제가 다 정리했어요. 다. 다른 집은, 지손들이야. 알아서 지내든 말든, 그건 너가 알아서 해라. 종가는 안 지낸다. 기제사 안 지낸다. 산수도 통합했어요. 2개로 나눴는데, 산수도 제가 죽기 전에 다 통합해가지고, 자식들에게 전혀 부담 안 줄 거예요. 그 다음에 음식도 일체 하지 마라. 그럴 거예요. 누가 먹을 거만 해라. 먹을 거만. 음식을 하면 누가 먹냐? 귀신이 와서 먹냐? 누가 먹냐? 그러니까 거기 참석한 사람이 나눠 먹을 수 있는 것 준비해서 해라 그냥. 명절도 똑같아요. 명절도 다 같이 나눠 먹을 수 있는 거 가지고 그렇게 그냥 하든가, 그것도 귀찮으면 하지 말든가, 그건 알아서 해라. 자, 일체 부담을 주지 않을 거예요. 제가 그런 것은 다 정리를 할 거예요. 그런데 원통이 어머니가 잔치전 왔으니까 나도 최소한 조금은 따라가야지. 그러면 그 다음 사람은 또 어떻게 해요? 자, 그러니 만약에 그게 뭔가 부담스럽고 뭔가 힘든다면은, 자, 남편을 설득해서라도 내가 고쳐야지. 누구 고치라고 그래요? 계속 부담을 서로 떠넘기게 할 거예요. 자, 봐요. 제사란 음식을 지내는 게 제사인가요? 또, 그 다음에 또, 가령 제사 음식을 차리면 귀신이 와서 먹고 가요? 저는 지금까지 제사를 그렇게 지냈어도 귀신이 와서 먹고 가는 꼴 한 번도 못 봤어요. 자, 그리고, 더더욱이나, 그런 귀신이 뭐니 그런 거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그렇죠. 더더욱이나 그래요. 그래서 그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굳이 다른 사람의 그런 것을
가령 뭐 중요시하는 그런 다른 뭐 형제들도 있어요. 친척들도 있어요. 그러면 이야기를 해요. 정 그렇다고 한다면 그럼 누가 해라. 그래야 제사를 그래야 된다고 한다면 그럼 우리가 차려. 그게 중요하다는 사람이 있으면 그럼 누가 차려. 중요하다고 생각할 때는 사람 차려. 라고 그래요. 우리 어머니가 차린다고 그러길래 그럼 어머니가 차려요. 그러면. 근데 거기에 대해서 불만을 하지 마세요. 자, 차리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스스로 차린다고 그랬으니까 불만을 하지 마세요. 그래요. 다른 사람이 그럼 종손해야지 그러면. 그럼 내 종손 줄게. 너가 종손해. 똑같은 자손인데 큰 아들이고 작은 아들이고 상관이 있어. 같은 아버지에 같은 할아버지 자손인데 종손이 따로 있나? 종손에 도장 찍어서 나왔나? 그러니까 그렇게 제사 지내고 싶고 음식 그렇게 하고 싶으면 그럼 너가 해. 종손이 아니라 그러면 내가 종손 줄게. 너가 종손해. 그러면 아무도 종손하겠다는 사람도 없고 아무도 음식 차리겠다는 사람은 없어요. 그럼 불만을 가지고 그건 네 생각 때문에 불만이 있는 거지 뭐. 자, 그래서 명절이나 이런 데도 얽매이지 마세요. 얽매이지 마세요. 자, 근데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면은 타가지 마세요. 내가 뭔 죄를 져서 너무 집안에 와가지고 내가 그 음식 다 차린다. 만약에 그렇게 생각된다면은 그러면은 이런 거 해서 뭐 하겠냐고. 자, 그냥 정성껏 자, 최소한 우리 나눠 먹을 수 있는 것. 요즘 도시 살면은 막 나중에 음식 나오면 그것도 처치 곤란이 있죠. 그리고 그것도 내가 부담스러우면은 오는 사람 있으면 야 너가 음식 좀 가지고 와. 너가 먹을 거 좀 가지고 와. 그럼 우리 거하고 같이 내놔가지고 같이 먹어 그냥. 자, 그러면 돼요. 손님 온다고 여기서 다 대접해줘야 된다? 그런 생각할 것도 없어요. 자, 자, 봐요. 우거워서 말은 쉽지라고 그럴지 몰라도, 그게 다 그냥 생각의 문제잖아요. 생각에 따라서 그런 거 아니? 그래서, 이제, 은통님, 정되면 그렇잖아요. 가령 예를 들어서 음식은 남편이 음식을 그래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그러지 않으면은, 그럼 같이 하자라고 그래요. 내가 당신 집에 제가 음식 만들어주러 왔냐고. 그러면 자 같이 하자. 그러면 나 혼자 너무 힘들다. 그러니까 같이 당신 좀 전도 끊고 좀 이런 것도 식혜를 다듬고 좀 옆에서 그래라. 라고 이야기하세요. 자, 그래서 그렇게 명절에 명절 정부 그런데 빠지지 마시고 명절 때도 즐거운 명절이 되시도록 가벼운 명절이 되시도록 그렇게 하시. 그런 것이 다 뭡니까? 결국에는 관념, 생각에 매이고 안 매이고의 문제죠. 그리고 음식을 해야 된다면은 음식을 내가 왜 해? 내가 너무 집안 제사를 갖다가 뭐하러 모시라고 하는 생각에 빠져서 한다면 그건 고역이 될 거고 어차피 해야 되면 그냥 내일이요.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한 그거니까 그러면은 남편 원망하지 말고 시부모 원망하지 말고 이건 내가 받아들인 거잖아. 받아들이지 않았다면은 그럼 못한다고 이야기하거나 아니면 같이 하자라고 이야기하거나 또는 오는 사람들에게 가령 예를 들어서 시동생이면은 그걸 보고 야 요런 음식 정도는 좀 해가지고 와 그러면 되는 거예요. 동서가 와서 같이 음식해요 원통님. 회사 다녀가지고 예? 하기가 어렵죠. 회사를 다녀서 하기가 어려워요. 예, 자, 그러니까, 회사를 다녀서 오기는 어려워도, 저녁에 어차피 명절 되면 저녁에 좀 하는 게 어려운가? 그 다음에 이번에는 연휴 많지요? 회사에 휴일까지 가는 건 아닐 테니까, 이번, 추석이 화요일인가? 그렇죠? 토, 일, 월, 3일이나 있어요, 3일이나. 그래서 와서 하든가, 아니면 해가지고 오든가.
그러면 돼요. 저는 왜 다들 그렇게 답답한지 모르겠어요. 그런 말들을 왜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응? 아니, 가령 내 부모도 아니고 말이에요. 꼭 그렇게, 누가 해야 된다라고 어디 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말이에요. 응? 자, 그래서 스스로 힘들고, 스스로, 스트레스 받는 그런 넘겨를 내지 마시고, 자, 솔직함으로써 가볍고, 자유롭고, 그렇게 즐거운 그런 명절 되세요. 네, 알겠습니다. 예, 그게 바로 도의 삶이요. 생각으로, 자기 생각에 빠져 스스로 힘든 삶이 아니라 자기 생각으로부터의 자유의 삶이. 그것은 생각대로가 아니라, 이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 생각이 맞다고 할 수 없지? 그러면은 다른 아이디어들이 일어나요. 응? 자, 바로 그렇게 해서 일어나는, 되어지는 그런 삶을 사세요. 자, 명절도 명절 수행이에요, 수행. 제가 또 한 가지 더 경험을 이야기를 할게요. 보세요. 요즘 사실 시어머니들이 이제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일단은 원통님 예를 들어서 좀 이야기할게요. 직접 원통님의 일은 아니지만은, 자, 가령 원통님의 시어머니면은 지금 그 요양병원에 가 계신다고 하듯이 연세가 좀 되신 분들 있죠. 자, 그러니까 연세가 되신 시어머니들은요, 물론 그런 삶을 살아왔으니 생각도 그렇게 될 거고 말도 그렇게 나올 거예요.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지요. 왜? 경험이 그러했으니까. 그러니까 생각이 그렇게 잘될 수밖에 없고 말이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또 있어요. 요즘 계속 텔레비전 보고 이러다 보니까 결국 옛날처럼 며느리한테 그렇게 했다가는 며느리하고 서로 사이가 고부간이 좋지 않다는 것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고부간에 안 좋고 싶지는 않아요. 그런데 생각은 그렇게 적용되고 말은 그렇게 튀어나와요. 그래서 가령 며느리가 그 말을 안 따라준다고 해서 그게 아니라 솔직하면요 시어머니들이 불편하지 않아요. 오히려 좋아해요. 시어머니에게 솔직하면은. 솔직하지 못하면은요 오히려 시어머니가 불편해요. 말을 따르지도 않으면서 실제로 시어머니 마음에 들게 시어머니가 시킨 대로 하지도 않아요. 요즘 그런 며느리가 있어요. 하지도 않으면서 그렇다고 솔직하지도 않아요. 그러면은 시어머니도 불편해요. 근데 시어머니한테 시어머니가 그렇게 그 사람은 옛날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생각은 그렇게 작용이 돼요. 말도 그렇게 나와요. 그렇지만은 봐요. 다 있는 대로 이야기를 해요. 응? 요즘 그렇게 사는 사람이 누가 있냐라고. 응? 아니 어머니도 그렇게 고생하셨고 그렇게 힘들었으면은 제가 그렇게 어머니처럼 그렇게 고생해야 속이 시원하시겠어요? 응? 그러니까 어머니가 고생하셨으니까 저는 좀 편하게 지내도 어머니는 고생했으니까 좀 봐주실 수도 있잖아요.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할게요. 자꾸 그렇게 이야기하면요 그렇게 미워하지 않아요. 어머니 진짜 딸한테도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어머니 딸한테도 시집 가서 그렇게 하라고 그러실 거예요? 응? 자, 그런 이야기 다 해도요, 오히려 미워하지 않아요. 그렇게 솔직하게 다 이야기하고 그러면요, 오히려 좋아해요. 왜? 서로 사실 친하게 되잖아요, 오히려. 제일 처음에는 이상할지 몰라도 조금 있으면 더 좋아해요. 그래서 있는 말을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돼요. 응? 그냥 생각을 솔직하게 하면 돼요. 그런데 그걸 옳다라고 빡빡 우겨서 싸우면 그러면 안 되겠지만은 저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요즘 사람들 다 그렇게 생각한다고 그러던데요.
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돼. 그 다음에, 그런데, 우리 친정엄마한테 가면 우리 친정엄마는 그렇게 이야기 안 하세요. 그러니까, 어머니, 그 딸한테, 어머니도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으세요? 아, 그냥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냥 다 있는 그대로. 자, 이렇게, 자, 솔직하게 사시면 돼요. 단지 생각을 고집하는 게 아니라, 그때는 생각을 중계방송해도 돼요. 그때는. 응? 근데 중계방송하되, 아, 이건 그냥 이런 생각이 나네요. 이 생각이 맞다라고 옳다라고 빡빡우기는 게 아니라, 요즘 그러던데요? 라고 누가 그러던데요? 자, 그냥 이렇게 단지 그걸 맞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고집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야기로 이렇게 자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면은, 오히려, 시어머니도 그럼 고생을 많이 했기 때문에 오히려 잘 이해가 일어날 수 있고, 또 텔레비전이나 이런 이렇게 경험이 없다면 모르겠는데, 그런 경험들이 많기 때문에 텔레비전에 그런 고부 간의 갈등, 드라마 이런 것에 의해서 그런 경험이 많기 때문에 이제 자기 생각을 고집하지 않게 돼. 그렇게 서로 가벼워지고 사이가 좋게 돼요. 자, 그래서 그렇게 명절에 대한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명절 또한 생각에 얽매이지 마시고, 다른 사람들의 말에 얽매이지 마시고, 그렇게 바로 도의 삶으로, 도라고 이름할 수 있는 그런 삶으로 가볍고, 이 즐거운 그런 명절 되세요.